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 주는 너희들 내신 관계로 따로 예습을 해오라고 얘기를 안 했어. 맞지? 그래서 오늘은 바로 너희들이 좀 문제도 풀기 위해서 오늘은 세 작품만 나가도록 할 거야. 자, 140쪽에 자, 첫 번째 작품. 자, 개우사. 자, 첫 번째 작품 개우사. 자, 이 개우사는 내가 이제 읽게 시킬 거야. 절대 단독 지문으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올해 이제 너희들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올해 한번 6평을 봐봐. 올해 6평은 수필 쪽이 안 나올 거야. 수필 쪽, 즉 운문문학이 안 나올 거고 복합 지문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 산문문학 쪽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설이 두 개가 묶여서 나오거나 아니면 소설 하나에 극문학이 묶이는 그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분명히. 그랬을 때 이 개우사 같은 경우는 단독 지문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복합 지문으로 다른 작품하고 묶여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이유는 내가 좀 이따 얘기를 좀 해줄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안 해왔을 테니까 자, 프린트에 개우사의 등장인물 읽고 등장인물을 먼저 읽어.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줄거리 있지. 자, 줄거리, 주제, 해제를 좀 읽어줘. 자, 다시. 자, 개우사. 자, 우선 프린트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 읽고 그 다음에 자, 줄거리, 주제, 해제 요거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41페이지에 보면 자, 이태준 씨의 달밤 있지. 달밤. 현대소설은 연결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 그래도 일단 중요도를 기준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해줄게. 자, 별표 2개짜리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프린트에 나와 있는 자, 등장인물 자,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줄거리, 주제, 해제 읽고 그 다음에 거기 선생님이 문제 해놨거든. 자, 요거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도록 하세요. 자, 먼저 이거서부터 하자. 그 다음에 설명해줄게. 이 새끼는 왜 안 해, 이거? 이승아, 이제야 이 새끼 왜 안 와? 대신 언제 끝났어? 4시. 금요일날.
문제까지 풀어 얘들아. 됐을까? 자, 볼까요? 자, 그럼 이제 개우사를 열어볼 텐데, 이게 뭐냐면, 근데 이 제목으로 많이 안 나와. 이 개우사라는 제목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면 개우사에 대한 자료가 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전무한데, 그 밑에 여러 번 해놨지만, 자, 프린트 봐봐. 실제로 얘는 제목이 뭐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왈자 타령. 내지는 무수기 타령. 자, 이렇게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EBS에 보리타작이라는 작품이 있어. 보리타작.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뭐로 나왔냐면 이게 제목이 바뀌어서 타맥행, 이걸 한자로 바꿔서 이게 원래 한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애들이 그 작품이 그 작품인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애먹었던 일이 있는데, 내용 보면 알 텐데 일단 개우사라는 제목보다는 요 제목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좀 알아두도록 하고, 딱 봐도 알겠지만 얘는 소설이라기보다는 타령이야. 타령. 그래서 타령이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되게 강하냐면 판소리적인 특징이 되게 강해. 이따 거기 나오니까 안 적어도 돼. 자, 판소리적 특징이 되게 강하거든. 자, 그런데 일단 거기 여러분들이 등장인물을 여러분 쭉 읽어보고 줄거리를 읽으면 알겠지만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는 알 거야. 얘들아, 이 무숙이라는 사람이 왈자야, 왈자. 자, 왈자라는 말을 일단 사전적으로 지금 찾아보니까 왈자가 무슨 뜻이냐면 성격이 거칠고 되게 방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왈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자는 약간 속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혹시 알까? 기둥서방. 아, 모르는구나. 옛날하고 지금하고 기둥서방의 의미가 다른데 옛날의 기둥서방은 기생 한 명한테 빠져가지고 기생한테 그냥 모든 걸 다 퍼주는 그런 걸 여러분 기둥서방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기둥서방은 좀 안 좋은 의미로 그 술집 여자 이렇게 등쳐먹고 사는 돈 내놔 막 이러고 이런 사람을 이제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이 글의 주인공인 무숙이는 누구에게? 의양에게 돈을 퍼주지. 심지어 어때? 그 기생 의양을 평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쓴단 말이야. 이런 의미에서 왈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콜? 여기까지 이제 의미 이해했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작품은 왈자인 무숙이를 계몽시키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합심을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대전별감이 있어. 대전별감은 친구야, 친구. 그래서 이 개우사가 뭐냐면 친구를 깨우치게 하는 계몽시키는 그런 글. 그래서 개우사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작품에서 대전별감은 하는 역할이 많이 없어. 무숙을 깨우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누구니? 의양이야, 의양. 의양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스토리를 읽었으니까 쌤은 이 작품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자, 2번 봐봐. 2번. 자, 프린트 2번. 자, 작품의 독창성.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교재에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읽어볼게요. 주인공의 편집광적인 소비벽과 유흥벽을 교정하여 삶의 균형 감각을 찾게 하는 이춘풍전. 혹시 아니? 이춘풍전? 자, 뒷장을 잠깐만 넘겨와, 프린트. 그럼 거기 이춘풍전 내가 줄거리를 잠깐만 넣어놨거든? 줄거리만 한 번만 읽어줘. 자, 그 이유가 있어, 얘들아. 자, 이춘풍전 줄거리 한 번만 읽어줘. 대충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읽어줘도 돼. 자, 얘들아. 어차피 수능 이런 데서 두 개가 나오면 하나는 연계고 하나는 비연계일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 묶여서 나올 가능성 내용이 어때? 거의 비슷하지? 이런 류의 작품들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탕하 길들이라고 얘기해. 탕하라는 게 뭐냐면 방탕한 사람, 방탕한 사람을 탕하라고 얘기하는데 자, 다시 읽어볼게. 탕하 길들이기의 전형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판소리 문체를 사용하여 편집자적 논평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혹시 개우사가 나왔는데 답지에 편집자적 논평 나오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 되게 많아.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밑줄 한번 거봐. 뭐뭐 걷다, 뭐뭐 고소. 자, 너희들 하나만 주의를 해야 될 게 자, 뭐뭐 걷다, 뭐뭐 보소.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게 만약 판소리라고 치면 뭐뭐 보소 그러면 판소리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소설로 바꾸면 서술자가 독자에게 하는 말이야. 혹시 너희들 태평천하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 알아? 뭐뭐 보소, 뭐뭐 걷다 이런 표현? 앞으로 뭐뭐 걷다, 뭐뭐 보소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정리를 해줘도 돼. 자, 뭐뭐 걷다, 뭐뭐 보소 얘는 자, 서술자의 개입이야. 자, 뭐뭐 걷다, 뭐뭐 보소식의 판소리 사설투도 자주 드러난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은 독창성으로 인해 문학사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얘를 설명하면서 얘가 왜 중요한지 얘랑 비교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권선징악의 일반적 주제가 드러나 있지 않다. 얘들아, 우리나라 고전소설에서는 분명히 선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지. 쌤 보자. 얘들아, 이춘풍전에서는 분명히 악인이 있잖아. 누구? 추월. 추월이라는 악인이 이춘풍의 돈을 어때? 빼앗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뭐를 받아? 벌을 받아. 이해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우사에서는 악인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주제가 드러나지 않지. 얘들아, 보통 고전소설은 거의 대부분 선악의 구조가 명확하잖아. 특이하게 이 소설은 그런 게 없다고. 자, 심지어 이 작품에서 막덕이 읽었지. 막덕이가 누구야? 의양의 하인이야. 막덕이가 누구의 돈을 빼앗니? 무숙의 돈을 어때? 갈취를 해. 근데 중요한 게 돈을 갈취하는데 그것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명으로? 의양의 명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읽어볼게. 이춘풍전에서는 이춘풍의 재산을 몽땅 등쳐먹는 기생 추월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결국 기생 추월은 나중에 벌을 받게 되는 권선징악의 구조를 취한다. 하지만 개우사는 무숙을 일깨우기 위해 주위 사람들이 의양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악인이 등장하지 않아. 됐지? 무숙의 재산을 등쳐먹는 막덕이도 의양의 명에 따를 것인 분 악인이라고 볼 수 없어. 심지어 여기에 나와 있는 막덕이는 그 무숙의 돈을 등쳐먹으면서도 무숙을 어때? 되게 동정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된다고. 알겠죠? 자, 이런 특징을 좀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너희들 개우사 보면 진짜 인터넷 찾아봐. 그냥 줄거리 정도만 간단하게 나오고 이런 해설 같은 걸 쌤이 지금 만들어서 일일이 다 보여주고 EBS에도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진짜 잘 보고 들어가줘야 돼. 자, 두 번째 특징으로 뭐냐면 첩첩 간의 갈등이 없어. 야, 우리나라에서 올해 내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염정소설이나 가정소설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여기 봐. 가정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제 소현성모. 그죠? 우리 이제 5월 9일서부터 모의고사를 이제 다시 현장에서 실시를 할 거야. 한 5번 정도 시간을 줄 텐데 5번 중에 한 번.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요번에 나올 앞으로 볼 모의고사를 쭉 정리를 하는데 이제는 거의 다 EBS 연계야. 그러니까 5월서부터 모의고사 볼 때 되게 편할 거야. 연계이기 때문에 수능처럼. 확실하게 여러분 복습하기 좀 들어가고 5월 셋째 주서부터는 과제 중에 뭐가 있냐면 여태까지 배웠던 문학을 복습하는 과제물이 있어. 그래서 이 프린트는 모자란 거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프린트 이렇게 정리하다가 빠진 거 있으면 아니면 내신 기간 동안 못 든 거 있으면 빨리 와서 가져가. 그래서 이거 챙겨서 듣고 그래 줘야지 얘들아. 빨리 따라잡아야 돼. 내신 때문에 빨리 6월이 중요하니까. 자, 우리 소현성록 기억나지? 소현성록에 보면 어땠어? 첩첩이 등장하면 무조건 뭐를 해? 갈등하지. 뭐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사시남정기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에서 무숙의 처가 있지. 거기서 등장인물 읽었지만 개동아가씨라고도 나와. 이 개동아가씨라는 명칭은 어디서 나오냐면 의양이 무숙의 처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명칭을 써. 개동아가씨라는 명칭을. 자, 알아두고 그 다음에 첩이 누구냐면 의양이지. 둘은 한 번도 현실적에서 만난 적은 없어. 근데 의양이 무숙의 처에게 편지를 보내.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우리 낭구님께서 너무 사치가 많으니까 우리가 낭구님을 한번 골탕 먹여서 정신 차리게 합시다. 그 편지를 딱 보고 무숙의 처가 나는 기생이라 굉장히 방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심지가 곤데 얘가 그러면서 무숙의 처가 의양을 인정하기 시작해. 그리고 의양도 무숙의 처를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둘이 한 힘이 돼서 무숙을 깨우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둘의 첩첩 간의 갈등이 전혀 없어. 그 점도 굉장히 특이할 만하지. 자,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고전소설에서 첩첩이 등장하면 둘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무숙의 처와 의양은 서로를 신뢰하고 무숙의 개과천선을 목표로 한마음으로 행동하는 점에서 기존의 가정소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굳이 이춘풍전이 아니라 뭐 사시남정기나 소현성록 이런 작품들하고도 어때? 그런 측면에서 묶일 수가 있겠지. 근데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게 분량이 너무 짧아. 이해가지? 보통 고전소설은 긴 작품이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서 내가 복합지문으로 가능성을 얘기한 거야. 자, 세 번째 요거부터 읽어볼게. 편지를 통한 인물의 의도 심리 표출.
이 소설에서 무숙은 의향의 마음을 사기 위해 다정한 편지를 쓴다. 또한 의향이 무숙의 처에 편지를 보내 무숙을 깨우치게 하자는 의도의 편지를 보내고 무숙의 처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편지를 쓴다. 이런 편지의 내용이 자세하게 실린다는 점도 흔치 않은 장치 중에 하나이다. 얘들아, 우리나라 고전소설을 보면 여기 봐, 인물이 자신의 심리와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소설 안에 이런 거 많이 쓰지. 한시나 시조. 이런 장치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 작품은 둘 사이의 사건 전개를 위해서 편지의 내용을 아예 거기에다가 되게 자세히 써. 이게 실제로 EBS 문제에서도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편지는 뭐냐면 무숙이 의향을 꼬시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의향이 무숙의 처에게 편지를 쓰고 무숙의 처가 의향에게 편지를 써. 근데 이 편지의 분량이 꽤 길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쌤도 결혼 와이프 만나고 104일 동안 60 몇 번의 편지를 썼는데 많이 썼지. 우리 와이프가 그거에 되게 감동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번 썼을까? 10년 동안, 10년이래, 20년 동안 2번 쓰게 되더라고. 결혼 전과 후가 같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여러분 특징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4번 다양한 보조 인물의 설정. 이 작품은 작품의 재미를 위해 짧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인물 외에도 무숙의 친구 알지? 거기에 나와 있는 대전별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향이 무숙을 깨우치기 위해서 두 가지 쇼크를 준 거야. 첫 번째는 경제적 쇼크. 그리고 자기가 어때? 대전별감하고 놀아나는 것처럼 해서 쇼크를 주는 거지. 자, 노복, 막덕이를 등장시켰고 이외에도 다양한 보조 인물들을 등장을 시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 작품을 더 볼 텐데, 개우사는 이춘풍전하고 묶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극문학이 나온다면 뒷장 잠깐만 넘겨볼래? 거기 오른쪽에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이 있어. 이건 수필이거든? 이강백 그러면 파수꾼의 대표적인 작가야. 자, 줄거리만 5줄 잠깐만 읽어봐. 자, 줄거리만 5줄 잠깐 읽어봐. 읽었지?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첫 번째는 물론 물질과 관련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누구의 역할? 여기에 나와 있는 개우사하고 묶여서 누구의 역할 가지고 묶일 수 있겠어? 하인, 종의 역할. 막덕이도 여러분 종이잖아. 그런 역할 때문에도 한번 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개우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혼하고는 지금 묶어서 문제를 좀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이태준 씨. 자, 달밤. 자, 별표 2개짜리. 내신 끝나고 애들이 이제 그 신규생들이 원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이 평소에서 그래도 좀 이름난 학원인데 요즘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좀 커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왔다. 그래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문학 독서를 모두 기출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가 기출할 때가 아니야, 얘들아. 그렇지 않아? 이제 EBS 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거 듣게 시키려고 지금 장난이 아닌데, 우리 5월 5일 날 보충은 10시에 여러분 잡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나눠준 자료 중에 신경림 씨의 길이라는 프린트 있거든? 그래서 혹시 집에서 밴드나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은 그걸로 여러분 들으면 되고, 시간은 10시에서 12시 반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5월 5일 날 너희들 어린이 아니잖아, 그치? 열심히 와서 해. 그래서 이제 개우사 여러분 끝냅니다. 자, 이제 달밤. 자, 들어갈게요.
실제로 이 소설을 보면 이 무숙이가 돈이 굉장히 많은 걸로 묘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써도 여러 번 끝이 없는. 부럽지? 근데 나중에 여학생들 결혼할 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자는 절대 너무 잘생겨도 안 돼. 너무 돈이 많아도 안 돼. 되게 웃긴 게 여자는 이쁘면 결혼하면 주위에서 안 건드리거든. 근데 남자는 난 아니야 이 새끼들아. 잘생기고 돈이 많으면 주위에서 가만 안 냅둬. 그래서 그냥 얼굴은 적당히 잘생기고 돈도 그냥 적당히 많은 그냥 선생님 정도. 적당히 그래 잘생긴 건 아니지 그치? 안 되겠다. 내일서부터 그거 해제되지. 마스크 실외. 그리고 또 뭐가 해제가 되냐면 이제 실내에서 음식 취사 가능해.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너희들 못 사줬던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좀 그래서 내가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냐 쌤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6명 끄덕거렸어. 6명만 내가 자 다음 주 일요일이 딱 그거지. 어버이날에 또 뭐지? 석가탄신일에. 석가탄신일이 왜 하필이면 일요일이야 그치? 그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날 쉬는 거? 그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는 내가 집에서 야구르트 얼려올 테니까 하나씩 먹어봐 얘들아. 되게 맛있어. 아니 농담이고 맛있는 콘을 하나씩 사줄게. 한 번도 못 사줬지 그치? 이게 실내에서 못 먹으니까 난 그런 거 있으면 꼭 한번 일타로 끊고 싶어. 내가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이제 달밤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등장인물은 되게 간단하지. 자 황수건하고 나야. 자 프린트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2번 봅시다. 자 1인칭 시점의 일화 사파 에피소드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읽어볼게. 그 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소설은 하나의 중심 사건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해. 황수건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자 내가 이제 고전소설하고 달리 오늘서부터 이제 현대소설이 들어가. 고전소설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실전학습 쪽하고 주제 갈래복합 그쪽에서 들어갈 거고 이제 고전소설은 다 끝난 거야. 근데 여기 봐. 선생님이 고전소설에선 이런 거 별로 안 했지. 뭐 시점, 서술상 특징. 왜냐면 고전소설은 1번 문제가 무조건 사건 일치야. 서술상 특징이 거의 안 나와. 근데 현대소설은 무조건 첫 번째 문제가 서술상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현대소설은 서술상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아예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고 가. 자, 이 달밤은 여기 봐. 하나의 특별한 갈등이 없어. 보통 소설 그러면 어때?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게 있잖아? 이 소설은 그런 거 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지? 황수건과 관련된 짧은 일화들. 일화가 뭐냐면 짧은 글들이야. 짧은 일화들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로 펼쳐져 있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일화, 사파, 에피소드적 구성. 옆에다 하나만 더 적어. 자, 뭐라고 적냐면 옆에다가 자, 병렬적 구성이라고 적어놓고 자, 선지 하나만 여러 번 만들어줄게. 자, 유사한 사건을 나열해서 자, 주제를 강조하는 거야. 유사한 사건을 나열해서 주제를 강조해. 자, 유사한 사건을 나열해서 주제를 강조합니다. 자, 이런 걸 병렬적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해, 소설에서.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에피소드들이 반복이 되느냐? 자, 1번서부터 먼저 볼게요. 자, 1번. 학교 급사에서 쫓겨나. 자, 쫓겨나는 이유는 알지? 우리 문제 풀었으니까. 두 번째, 그래서 어디에 취직하냐면 신문 보조 배달부에 취직해. 근데 거기에서도 어때? 잘려. 불쌍해서 내가 돈을 대줬지. 그래서 뭐하러 그러니? 참외 장사라도 하라고. 근데 그것도 뭐에 있어? 망했어. 그리고 그 와중에 누구까지? 아내까지 가출을 했어. 그냥 가출이 아니라 그냥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거야. 가출은 그나마 들어오기라도 하지. 자,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에게 곤욕을 치렀어. 줄거리 읽었으니까 알 거야. 자, 그 다음 거 밑줄 거.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드러내고 싶었느냐? 밑줄. 황수건의 연이은 실패를 제시하며 황수건이 사회로부터 낙오된 인물임을 부각하며 계속 밑줄.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자, 우리 사회 문제야. 왜 문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황수건은 모자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강자가 아니라 뭐야? 사회적 약자야. 그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근데 이 작품은 그게 전혀 없어. 이 당시 사회는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자, 그거를 적어놔 얘들아.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1번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결국 황수건이 사회로부터 낙오된 인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 이걸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나열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2번. 또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종치는 것도 있고 시약관에게 짧은 일본말을 반복하다가 쫓겨다니라. 근데 주목을 해야 돼. 왜 그렇게 짧은 일본말을 반복했을까?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온 건데 여기 봐. 시약관이라는 건 그 당시 이게 일제강점기거든? 장학사야. 근데 장학사에게 짧은 일본말을 했지. 근데 장학사가 어때? 처음에 되게 좋아해. 웃기네? 여기에 나와 있는 황수건은 남이 좋아하면 그걸 계속하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들 있지. 남 좋아하면 오바해서 그거 끝까지 하는 사람들. 황수건은 그러니까 황수건이 결국 그런 짧은 말을 계속 반복한 건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한 거야. 얼마나 착하니. 그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아내가 달아날 수도 있다는 농담을 듣고 종을 미리 쳐버리니라. 얘들아, 아내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하지. 세 번째, 삼산학교 급사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일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자, 황수건이 쫓겨났지. 왜 쫓겨났어? 모자라서 쫓겨난 거야. 네, 황수건은 착각을 해. 내가 모자라서 쫓겨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몸이 약해서. 그래서 그 새로운 급사가 있는데 그 급사 앞에 그 급사 지나가는 길에 아주 큰 돌을 깽깽 갖다 놔. 근데 이 새로운 급사가 그 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옮겨.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 역시 우리 학교는 급사를 건강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 같아. 나도 건강해져야지 더?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거야. 되게 어리숙하지. 얘가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푼 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포도를 훔치니라. 이런 일화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뭐로 드러내고 싶었을까? 밑줄 거. 다소 모자라고 엉뚱하지만 천진하고 순진한 성격을 가진 황수건의 인물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라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리해주면 되고, 쌤이 이태준의 달밤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 중에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적어놨으니까 요 정도 알아두면 시험 나왔을 때 얘들아 안 읽으라는 건 아니야. 애들이 착각하는데 소설이 나오면 어차피 한 번은 읽어야 돼. 안 읽고 못 풀어. 현대시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 그랬어? 보기 보고 바로 문제 풀 수 있으면 풀으라고 얘기했지. 근데 소설은 무조건 지문을 읽어야 돼. 근데 줄거리를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 정리를 해준 거야. 그 다음에 요 밑에 내용은 이 이태준의 달밤과 관련지에서 EBS에서 정리된 내용인데 한 번만 여러분 좀 읽어줘. 자, 그리고 읽으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다 읽었으면 자, 교재 144쪽, 145쪽 들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우리 조교들도 지금 신난 게 딱 그 발표 나고 나서 당장 우리 성대 다니는 조교는 축제한대. MT도 가고. 그래서 축제 없어졌는데 이제 올해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돼가지고 싸이도 오고 막. 성대는 역시 돈이 많아, 그치? 성대가 이제 먼저 치고 가는데 역시 삼성이 도와주니까, 그죠? 성대 괜찮아, 얘들아. 성대 갈래, 한양대 갈래?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는 문이과 따지지 않고 나는 성대가 아무래도 요즘 이렇게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물론 성적이 대학 가겠지만, 그치? 갈 수 있어. 나는 성대 요즘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 약간 상대적으로 연대가 많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고, 성대가 좀 많이 뜨는 느낌이 들고, 고대는 그냥 평타 치는 느낌이 들고. 야, 그 정도는 가야지. 그거 하려고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200일 동안 여러분 충분해. 갑시다. 하여튼 너희들 내년에는 무조건 MT도 가고 그러겠네. 축하해. 그것도 이제 대학을 가야 가는 거야, MT도. 쌤은 기억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MT를 16번인가. 학교 MT도 있고, 과 MT도 있고, 우리 학년 MT도 있고. 대학교 1학년이 얘들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재미있는 시기. 태용아 안 그러냐? 대학교 1학년 재밌지 않냐? 저 친구 이제 2학년인데. 딱 결혼해서 1년 재밌고. 미안해, 이런 말 해서. 결혼해서 1년 좋고, 대학교 가서 1년 좋고, 그 다음에 애 낳고 1년 좋아.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좀 그래. 대학교 2, 3학년 되면 이제 또 취업 걱정해야지. 애 낳고 2, 3년 되면 그 똥기저귀 하면서 키워야지. 힘든데, 진짜 딱 그 111, 그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결혼을 안 하면 그 셋 중에 한 번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결혼해. 대학도 가고. 자, 3번 문제서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이 문제 쉬워. 자, 3번에 5번 답지 마. 자, 내가 어제 성북동 길에서 황수건을 보고도 먼저 피한 행위에는 끊었지. 황수건과 같은 인물을 소외시키는 현실에 대한 불만. 얘들아, 일단 현실에 대한 불만은 보기에 있지. 하지만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전혀 앞뒤 논리가 안 맞지. 내가 황수건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잖아. 야, 황수건이 닮으면서 노래하고 있을 때 내가 딱 보고 아는 체를 하려다가 비켜줬지. 그 이유는 오히려 황수건에 대한 배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냐고. 자,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5번이고요. 2번 문제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렸는데, 자, 봐봐. A,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알파벳 D를 봐봐. 알파벳 D. 자,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했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 냅쇼. 무슨 의미 알겠니? 자, 이 부분은 황수건이 무슨 장사를 하려고? 참외 장사하려고. 근데 어디서 할 거야? 삼산학교 앞에서 할 거지. 왜?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참외를 사줄 거라고 자신을 하는 거야. 황수건은 자기가 참외 장사를 하면 잘 될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장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라고.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이 여러분 답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봅시다. 일단 과거와 현재 병치하는 얘기 안 나와. 기억 아웃. 니은 인물의 특정 얘기를 통해 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맞지? 황수건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인물 간의 대립은 없지. 오히려 나하고 황수건은 인간적인 정으로 엮여있는 사이니까. 자, 리을 서정적 배경을 설정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 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달밤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야. 자, 황수건이 슬픈데 달을 보면서 울면서 1번 노래를 부르지. 그죠? 바로 애상감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자, 그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당연히 리을 맞고요. 자, 미음 봐봐. 서술자, 즉 나지, 내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이게 답인데, 잠깐만 얘들아, 내가 황수건을 관찰했지. 무슨 시점? 1인칭 관찰자. 황수건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했어. 그럼 1인칭 주인공.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수능에서 한 번도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를 구별해서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이번에 내신 들어갔을 거야. 학교에서 달밤을 1인칭 관찰자라고 배웠어? 그냥 그건 내신이야. 수능에서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다른 거잖아. 자, 어쨌든 그래서 맞는 건 뭐가 맞아? 니은, 리을, 미음이 맞는 거지. 자,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소설을 들어갈 거야. 이거 가지고 내가 한 20-30분 수업할 거거든. 자, 소설가 구보시의 일. 자, 별표 여러분 3개 쳐놓고. 자, 학교 내신에서도 배운 사람이 있을 텐데 장편이야. 그래서 내가 이 스토리를 한 14가지 정도로 내가 쭉 구별해서 여러분 얘기해 줄 거거든. 자, 우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교재 147쪽에 나와 있는 문제 3문제만 풀어. 아무것도 하지 마. 뭐 등장인물 뭐 이런 것도 읽지 말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3문제만 먼저 좀 풀어줘. 자 풀고 난 다음에 얘기할게. 평가원 시험에서도 나왔는데 수능에서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 5월 5일날 현장에서 수업 듣는 사람 손 좀 들어볼래? 인원수 때문에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듣는 사람. 오케이. 네. 쉽지 않아 문제.
이따 쉬는 시간에 출석 체크해. 이따 쉬는 시간에 출석 체크해. 늦잠 잤어. 소설 이상하지, 그지? 이상의 날개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이상의 날개. 다 한 사람은 프린트 꺼내놓고 쌤이 이 소설을 대학 때 읽었거든? 대학 때 읽었는데 뭐 스토리는 머릿속에 다 알고 있지. 그리고 내신에도 나와서 뭐 되게 중요한 소설이야. 근데 이번에 이 구보 씨의 1위를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이번에 한번 다시 오랜만에 구보 씨의 1위를 딱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 되게 어려워. 그리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 봐.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 얘가 하루에 다방만 4번 가. 다방을 4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말로 하면 하루에 PC방을 똑같은 PC방을 4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느 부분인지 그래서 내가 되게 특징적으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대신 여기 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 미리 얘기해줄게. 자 거기 자 프린트 공간의 이동 및 구보의 의식에서 이따가 다른 거 얘기하게 되는데 까먹을까봐 자 내가 묶으라는 것만 묶어 2, 3, 4, 5를 묶어 1번이 집이고 2번이 천명길이잖아 2, 3, 4, 5 묶고 뒷장 넘겨서 자 11번하고 12번을 묶어 11번하고 12번 아 미안해 맞지 다류하고 거리니까 10번하고 11번을 묶으면 미안해 10번하고 11번 11번과 12번이 아니라 10번하고 11번 자 시험에 나오면 얘네 둘이야 선생님 다른 부분은 왜 안 나와요?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다른 부분은 솔직히 이 소설 딱 읽으면 중간에 되게 구보가 야릇한 상상을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읽어보고 싶니? 자, 두 번째 술집 가서 여자들하고 술 마시는 얘기도 있어 그런 게 시험에 나올 수는 없잖아 그리고 얘가 수능에서는 안 나왔는데 평가원에서 나왔거든? 평가원에서 나온 부분은 안 나와 그런 거를 여러 번 감안을 한다면 내가 지금 체크한 이 두 부분 위주로 자 보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등장인물 잠깐만 봅시다 등장인물 자 구보 26세의 미혼인 소설가 자 남자가 26살이면 노총각이 아니야? 노총각 아니지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26살 이게 일제강점기거든 노총각이야 쌤이 30에 결혼을 했어 30살에 그럼 어때? 나이가 좀 빨리 결혼한 거야? 늦게 결혼한 거야? 우리 애피가 26 내가 30 중간 정도 되지 근데 그게 아닌 게 선생님이 결혼식 사회만 11번 봤어 근데 결혼식 사회는 누가 보는 거냐면 친구들 중에서 결혼 안 한 사람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들보다 결혼이 되게 늦었고 마지막 결혼식 사회를 작년에 한번 본 적이 있어. 친구 하나가 작년에 결혼해가지고 늦었지, 그지? 근데 6개월 만에 다시 지금은 혼자 잘 살아 얘들아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자 하여튼간에 근데 그 당시에 26살은 노총각이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끊임없이 결혼해라 아마 그러나 봐. 자,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 되게 양면적인 인물인데 봐봐. 인간관계 형성에 소극적이면서도 자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딱 이래. 자기를 알아볼까봐 이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세상과의 접촉을 시도하기에 그래서 이 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 프렌드. 근데 벗이 되게 많어.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벗이고 옛날 초등학교 동창, 초등학교가 아니라 소학교 동창도 벗이고 다 벗이야 벗. 자, 그러니까 인간관계 형성에 소극적이면서도 끊임없이 세상과의 접촉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되게 낮아. 그러면서도 지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물로 치부하기도 해. 거기에다가 신경쇠약증과 집착증까지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온갖 병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지. 자, 이제부터 그 얘기들을 스토리를 보면서 펼쳐나가도록 할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왜 이 소설이 수능에 나올까? 보통 수능에서는 학생들한테 교훈을 줄 수 있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 선정이 되는 건데 근데 뭐 이상의 날개도 출제가 됐고 박태원의 소설은 너희들 혹시 아나? 천변풍경? 이런 작품들도 수능에서 천변풍경은 3번이나 여러분 수능에 출제가 됐거든. 되게 중요한 작가야. 그래서 그 다음에 구보시일이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고. 자, 그럼 이제 2번 봅시다. 공간의 이동 및 구보의 의식. 자, 만약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수능에 나오면 서술상 특징은 이 4가지를 알아두면 돼. 자, 공간의 이동은 알겠지. 자, 플러스 뭐의 흐름? 의식의 흐름. 자, 내가 의식의 흐름과 관련된 소설을 한 3작품 정도 예를 들어줄게. 자, 뭐가 의식의 흐름인지. 우리나라에서 의식의 흐름 소설은 거의 없어. 왜? 재미가 없어서.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건 알 거야. 최인훈의 광장 뒷부분. 배 위에서 갈매기를 보고 아내하고 어때? 그 딸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물에 빠져 죽잖아. 최인훈의 광장. 그 다음에 이상의 날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상원의 유예라는 작품이 있어. 이것도 내가 이제 보여줄 텐데 올해는 비연계지만 이 작품은 한번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펼쳐내.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은 뭐냐면 뒤에 나와. 프린트 잠깐만 뒷장 넘겨봐. 여기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여러분 써있어. 자, 읽어볼게. 시간의 순서와 논리성을 무시한 채 구보의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그랬지. 이해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보 씨의 일은 전체 줄거리가 이 사람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공간이 이동하면서 그냥 생각의 변화. 야, 너희들 최인훈의 광장에서 혹시 배운 사람? 그거 알아? 미군 앞에서 미군이 어디 갈 거야? 우리 여기 봐. 민주주의 선택합시다. 그랬더니 중립국. 민주주의 선택해. 중립국.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누가? 주인공이 생각해낸 내용이야. 이해가요? 모든 소설 내용이 인물의 의식에서 시작돼. 그러니까 얘는 시간의 인과성이 없어. 현재 갔다가 이따가 이제 이거 배울 텐데 되게 쇼킹해.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 갔다가 과거 갔다가 어때? 지 마음이야. 집중하자 우리. 이런 식으로 소설이 진행이 되는 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꼭 알아둬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설에서 진짜 흔치 않아. 자, 의식의 흐름 기법 요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지 자 돌려보도록 할게. 자, 1번 이제 집을 나서며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어머니에서 생각해. 가영아. 자, 실제로 이제 이 소설을 맨 앞에 보면 엄마가 너 결혼 안 하니?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구보 씨를 걱정해. 근데 실제로 엄마가 걱정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생각인 거야? 구보의 생각인 거야, 그건. 그러니까 실제로 소설에서, 그러니까 실전에서 있던 게 아니라 엄마는 나에게 결혼 안 하는 거 하면서 뭐 걱정을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의식의 흐름이 뭔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이제 어디를 가냐면 천변길을 가. 쉽게 말할게. 청계천 옆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두통을 느껴 갑자기. 그리고 귀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를 여러 번 얘기할 테니까 자기가 머리가 아파. 그러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머리가 아픈 게 귀가 아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이비인후과에 갔다 왔거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뭐라냐면 당신 귀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들어. 실제로 닦어. 귀에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구보는 아니야. 나에겐 분명히 중이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병이 있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신경쇠약증이라든지 집착증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실제로 소설 한 부분에 우리 문제 풀었던 부분 중에 혹시 그 부분 기억나니? 봐봐. 147쪽에 한 10째 줄에 졸지 마. R, 4, L, 3 이런 게 나오지. 이게 뭐냐면 너희들 그 안과 시력 검사할 때 이거 2, 3 이거 오른쪽 비행기 이거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소설에 넣을 필요가 없지. 근데 이 소설에선 이런 것도 여러분 즉 시력 검사표에 숫자를 적어놓고 심지어 뭐도 적어놨냐면 약 처방전 뭐 몇 미리그램 뭐 몇 미리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도 여러분 적어놔. 쓸데없는데. 자, 뒷장 넘겨봐. 그래서 프린트. 이걸 여러분 무슨 기법이라고 그랬어? 자, 거기 특이한 표현상 특징 맨 밑에 거 비일상적 표현 중에서 두 번째 거 볼게. 약 처방전 숫자의 삽입 찾았어? 이런 걸 여러분 무슨 기법이라고 얘기해? 콜라주 기법이라고 얘기하지. 물론 이런 것들은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물어보지는 않고 보기에 줄 거야. 이 소설의 기법에 대해서. 그랬을 때 콜라주 기법이 나오면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약처방전이나 시력 검사표의 숫자를 소설 안에 집어넣어. 이런 걸 콜라주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지나가서 그러면서 결국 아니야, 나에겐 분명히 병이 있을 거야. 나는 귀에 병이 있어. 그래서 귀의 기능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거리로 가. 자, 거리는 백화점 앞인데, 자,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첫 번째 거 읽어볼게. 젊은 사내가 앞으로 지나치자 그와 마주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위태롭게 걸음을 걸어. 만약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줄거리를 정리를 해두고 소설에서 너희들 이 문제 풀었지. 그럼 이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이 부분 하고 기억이 딱 나야 되는 거야. 그 정도가 돼야 소설을 읽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자, 젊은 사내가 앞으로 지나치자 그와 마주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위태롭게 걸음을 걸어. 근데 이거는 마주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 좀 바꿔봐 얘들아.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 자, 이렇게 적어봐. 마주치다라는 표현 말고 부딪히다라는 표현을 쓰자. 부딪히자. 자, 이게 뭐냐? 길을 이렇게 가는데 앞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 야, 그럼 그 사람하고 부딪히겠니? 안 부딪히겠니? 안 부딪혀. 근데 저 사람하고 괜히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어때? 강박증이지. 집착증이지. 신경쇠약증이지. 이제 이런 걸 여러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시력 이상을 느끼며 안과에 갔던 일을 생각하고 실제로 여기 어때? 시력 검사표도 있으니까 콜라주 기법 사용된 거고요. 자, 네 번째. 백화점. 화신상의 안으로 들어가. 그게 그 당시에 백화점이야. 아이와 함께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근데 그 젊은 부부가 되게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그래서 저 새끼들 뭐야? 자랑하는 거야? 업신 여기려다가 축복해 주기로 해. 그러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자, 그 다음에 전차 안에서 고독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맞선 본 여자를 우연히 봐. 여기까지가 우리가 푼 부분이야. 혹시 그거 기억나? 우리 문제 푸는데 맨 뒤에 이런 부분 있지. 엄마, 제가 오늘 전차 안에서 저번에 맞선 봤던 여자를 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야. 자,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솔로였는데 솔로야. 근데 예전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억을 갖고 헤어졌던 여자를 차 안에서 만났어. 말을 걸까 안 걸까? 자, 이 사람은 어땠는지 봐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뒷부분이야. 여자를 피해. 자, 여자가 딱 전차에 타니까 고개를 샥 돌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람은 인간관계 형성이 어때? 되게 소극적인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 왜 되게 중요하냐면 내적 갈등을 해. 이 소설의 거의 유일한 내적 갈등이야. 무슨 내적 갈등? 저 여자한테 아는 척을 할까 말까 내적 갈등을 하고 그러니까 돌린 상태에서 그리고 딱 돌아봤더니 그 여자가 없어. 내렸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자신의 행동을 뉘우쳐. 뭐 할 걸? 아는 척 할 걸. 이렇게 어때? 뉘우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정해진 목적지는 없지만 실제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도 그렇지만 이 구보 씨는 목적이 없어. 물론 유일한 목적이 하나가 있다? 뭐 해주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근데 뭐가 행복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이해가죠? 자, 행복에 대해서 자, 생각하지만 정해진 목적은 없지만 전차를 타고 도착한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지. 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러다가 누구를 봐? 앞에 앉은 여자를 이러고 봐. 정말 앞에 앉은 여자를 이러고 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저 여자는 결혼을 했을까? 얼마나 무한하게 했니? 그죠? 근데 뭐라 그래? 자신이 누군가의 남편이 되면 그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존감이 어때? 굉장히 낮은 거야. 내가 저 여자의 남편이 되면 어떨까? 아니야. 나 같은 새끼는 결혼하면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지. 여자는 무슨 죄니? 그치? 자,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전철. 이게 아마 두 군데서는 어디서 전철하고 버스에서 한 군데선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한 군데선 안 써도 된다 그러던데. 모르겠다. 전철이 쓰나? 버스가 쓰나? 하여튼 그렇다 그러던데. 옛날에 전철에서 이 여자도 쪽팔리겠지만 전철 안에서 되게 쪽팔린 기억. 지금 옛날에 한번 당산에 가는데 전철이 이렇게 있어.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딱 서 있는데 난 진짜 그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근데 사람들이 있는데 자리가 꽉 찼는데 내 옆에 두 자리만 아무도 안 앉아. 그런 경우 있어. 내 옆에 두 자리만 아무도 안 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근데 내가 이제 그 전정거장에서 딱 내리려고 일어났는데 그럼 몇 자리가 비는 거야? 내가 일어났으니까. 그 세 자리에 사람들이 앉으려고 난리도 아니야. 몰려드는데 내가 뭐지?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딱 든 적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저 쪽팔렸던 거지.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전철이 이렇게 있으면 상상을 해봐야 돼. 또 의식의 흐름이야. 한 여자가 이렇게 전철 딱 탔어. 여자야.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전철이 여름인데 냉방이 고장이 난 거야. 짜증나지 않냐? 근데 이 여자가 딱 탔는데 되게 뻘쭘한 상황인 게 자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서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서 있어야 돼. 쪽팔린다 얘들아. 다 앉아있는데 혼자 서 있으면. 근데 다른 칸에 가기는 더워서 귀찮고 스캔을 딱 한 거지. 쭉 보니까 아싸 한 남자가 이제 가방을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음악 듣던 거 딱 하고 정리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그 남자가 먼저 내리겠지. 그래서 그 남자 앞에 가서 딱 섰어. 근데 그 남자 새끼가 정리를 하고 그냥 자는 거야. 알지? 이러고 자. 그래서 여자가 아이씨 이러고 이제 있는데 덥잖아. 그러다가 이제 전철 이걸 딱 잡고 핸드백 이렇게 이제 딱 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은 거야. 얼마나 덥겠니? 근데 손수건이 촌스러운 꽃무늬 손수건이야. 딱 봐도 어때? 되게 촌스러워. 그래서 이제 이걸 닦고 핸드백에 놓는다는 게 잘못 나갖고 이게 떨어진 거야. 손수건이. 그래갖고 팔랑팔랑 대다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그 남자 자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좀 민망한 부위에 이게 떨어진 거지. 아이씨. 그래서 깨워야 되는데 깨우기도 좀 그렇고 집잔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철이 덜컹 된 거. 딱 덜컹. 이 남자가 어때? 이 포즈 알지? 응. 자다가 이렇게 뭐 이러고 있는데 여자가 기회가 찬스니까 저기요 하고 가리켰어. 손수건을 뭐 해달라고? 집어서 달라고. 근데 그 남자가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지퍼를 열더니 손수건을 집어넣고
지퍼를 닫은 거야. 상상력이 발휘가 안 돼. 왜 그랬을까? 이 남자는 자다가 자기 팬티가 이렇게 삐져나온 줄 알고 평소에 그런 팬티였나 보지? 넣고 이렇게. 내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그런 일이 있었어. 자, 본 건 아니고 자 다시 여러분 들어갈게. 자, 잠 깨고 자 5분만 더 하자. 자, 그 다음에 다시 볼게. 앞에 앉은 여자를 보며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신이 누군가의 남편이 되면 그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누구를 떠올리냐?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벗의 누나.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벗을 짝사랑했던 게 아니라 벗의 누나를 되게 짝사랑했었어. 근데 가로친 거 봐봐. 그녀와 결혼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어느 순간 결혼해서 벗의 누나가 집에 왔어. 놀러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벗의 누나가 집안끼리도 친했나 보지?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딱지를 잃었어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 친구 벗의 누나가 나가서 친구들 다 불러다가 그 딱지를 다시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 삥 뜯은 거지 쉽게 말하면.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어때? 억척스럽지. 그걸 생각하면서 난 결혼하기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하길 잘했네 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이 전차 안의 내용이야. 진짜 별거 없지. 근데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 다시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방에 가. 자, 다방의 사람들을 보며 욕망과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벗을 벗고 싶어요. 이 벗은 뭐냐면 이 다방에서 자주 만났던 벗. 누군지는 몰라. 근데 그 다방에 벗이 안 오고 벗이 예전에 소개해준 사람을 우연히 만나고 그와 마주칠까봐 걱정을 해.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제 알겠지.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하면서도 인간관계 형성에 되게 어때? 소극적인 이런 양면성을 보이는 그런 인물이라.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거리로 나가지. 거리로 나가서 골동품점에 가. 그런데 골동품점에 왜 가냐면 거기에 젊은 아가가 그 골동품점을 해.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을 벗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젊은 아가를 만나기 위해서 벗으로 거기 골동품점으로 가는 거야. 자, 읽어볼게. 골동점에 들어가 자신이 벗으로 여기는 젊은 아가를 방문하나 점원만 있고 그는 부재해. 그래서 나왔지. 나왔는데 우연히 어린 시절 동무를 만나. 되게 반가워. 근데 그 동무는 나를 되게 대면스럽게 대. 왜냐면 그 동무의 몰골이 되게 깨지지. 망했어. 그러니까 그 동무가 어때? 나를 피하는 거지. 그거를 보면서 되게 씁쓸해하는 내용이 소설이 나오고요. 자, 뒷장 넘겨. 자, 그리고 이제 경성역 대합실로 가. 거기 두 사람을 봐. 모르는 사람이야. 황금과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학시절 열등생이었던 벗과 그의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나. 뭘 그렇게 우연히 만나지? 길에서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연락 찌질이었어. 졸지 말고. 그런데 그 여자친구에게 그 벗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 어때? 자존감이 더 낮아지겠지. 얘가지. 자, 그래서 중학시절 열등생이었던 벗과 그의 여자친구를 만나 그의 자녀라는 말에 불쾌함을 느끼지만 그와 차를 마셔. 근데 그와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셋이서 차를 마시는 거지. 자, 차를 마시고 두 사람하고 헤어지면서 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그 여자 이뻐. 이쁜데 천박한 아름다움이야.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야. 아마 둘은 지금 여관에서 어쩌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시험에 나올 수는 없겠지. 그런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다방에 들어가. 자, 다방에 가서 신문사에 재직하고 있는 벗. 근데 그 벗은 벗이 아니라 내 원고 받아서 이렇게 신문사에 실어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야, 여기 봐. 얘기하면서 야, 당신 구보씨 소설 요즘 독자들이 약간 외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구보씨는 소설에 글을 기고하면서 먹고 살아. 소설을. 근데 이런 얘기해. 당신 소설 요즘 너무 올드해.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구보는 되게 현실 도피, 현실 회피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리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나와. 자, 그 다음에 다류로 가. 다류도 다방이야. 약속을 안 한 벗을 만나기 위해 다리오에 가서 여인과 함께 차를 마시는 청년을 보며 고독과 질투를 느껴. 얘들아, 힘들어. 또 다른 벗을 만나고 싶어서 그 벗이 자주 가던 다료도 여러분 찻집이야. 가. 근데 그 벗이 없어. 근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여자하고 차를 마셔. 그걸 보면서 어때? 고독과 질투심을 느끼지.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류에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벗이 와. 자, 그래서 11번. 자,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해. 벗과 저녁을 먹으러 가며 동경시절 로맨스에 대해 떠올려. 자, 근데 가르친 거 봐봐. 벗과의 저녁 식사와 동경시절 연애 장면이 겹쳐 진술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이거는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이제 파이널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보여줄 텐데 여기 봐. 여기 봐. 우리 일반적으로 역순행적 구성의 소설을 보면 현재 얘기가 나오다가 과거 얘기가 쭉 나오고 다시 현재로 오지. 근데 이 소설은 그게 아닌 게 봐. 예를 들어줄게. 첫 번째 문장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보가 벗하고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물건을 주운 얘기가 나와. 그 물건은 동경시절 자기가 이제 로맨스를 펼쳤던 그 여자의 물건을 찾아서 둘이 이제 사귀게 되는 거니까 한 문장이 현재, 그 다음 문장이 과거, 그 다음 문장이 현재, 그 다음 문장이 과거.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단위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가 다 쪼가리야.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 해볼게. 1, 2, 3, 4, 5, 6의 문장이 있으면 여기 봐 2하고 4를 딱 빼버리잖아? 그럼 그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너희들 야 범죄자 딱 생겼을 때 목격자에게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차근차근 얘기해봐. 눈은 어떻게 생겼어? 내 눈 별처럼 빛나요. 코는 이제 앵두가 뭐지? 별 같은 몰라 산 같은 코예요. 입은 앵두 같은 입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때? 전체적으로 얼굴이 완성이 되잖아. 이걸 너는 뭐라 그래? 몽따주라고 얘기하지. 몽따주라는 게 뭐냐면 조각조각 찢어서 그걸 하나로 만드는 거야. 자, 거기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몽따주 기법. 현재와 과거와 교체해서 진행이 되지. 옆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11이라고 적어. 11. 거리. 이 11 부분에 이 몽따주 기법이 되게 잘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알겠지? 오케이? 그 여자의 책을 줍나? 아마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사귀는 그런 내용이 길지는 않아. 되게 짧은데 이 부분이 그래서 되게 어렵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그리고 우연히 만난 벗의 조카를 보고 그의 불행한 가정사를 떠올리면서 수박을 사주는 얘기 나오고 자 12번서부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그러다가 이제 다방에 가서 우연히 생명보험회사의 외교원 책에는 외교원이라고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외판원이야. 그의 동반자를 보고 그들의 무례함과 속물적 근성의 불쾌함을 느껴. 자 다방에 혼자 또 있었어. 어이! 구포씨 아니요? 구본데 구포씨 아니요? 사람 이름도 제대로 몰라.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구보씨 당신 되게 유명하던데 원고료를 얼만큼 많이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어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카페로 가. 카페는 쉽게 얘기할게. 여자 있는 술집. 그래서 구보 두 사람은 카페 여급들과 술을 마시며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다가 다변증은 말이 많은 거야. 정신병에 대해 얘기하며 구보는 불행과 가난에 대해 생각을 해. 그리고 종로 내거리로 나와서 결혼과 소설 쓰기에 대해 생각하다가 두 사람과 헤어지고 집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어때? 집으로 향하는 여러형 구조, 원점, 회귀형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스토리보드를 좀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1, 2, 3번. 자, 3번 문제서부터 먼저 볼게요. 자, 3번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자, 3번 문제 보기 끝에서 둘째 줄 봐봐. 이런 부분이 있지. 근대화의 현실을 살아가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무지향적인 삶이지.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보는 전혀 삶의 목적이 없어. 무지향이야. 그럼 아무 고민 없이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나와야 되는 건지 알아? 2번 봐봐. 얘들아, 2번은 목적이 있지.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자기가 못해서 슬퍼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전혀 3번의 2번 답지는 보기의 기준에 어긋나잖아.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풀면 2번 문제도 그냥 풀리는 게 봐봐. 3번 문제 보기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보는 목적도 없지. 우울, 권태, 불안, 고독 이런 걸 나타내지. 그러면 2번 문제에 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나오겠지.
왜? 의지 같은 건 없을 거 아니겠냐고. 자, 1번 문제는 기본적인 일치 문제. 자, 3번이 답이 되는 게 작구행선지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치? 불쾌감 느끼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저기 목요일날 한 부분은 예습해 오지 마. 얘들아, 다른 숙제가 있으니까 목요일날은 내가 일부러 작품들 좀 짧게 진행을 할 거거든. 목요일날은 그냥 얘들아, 목요일날은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고 그냥 이마트 수능 특강 책하고 신경림 씨의 길 프린트 그 두 개만 여러분 갖고 오면 돼. 자, 우리 쉬었다가 3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